최근 60년새 OECD 국가 중에 셋째 이상 출생아 비율이 꼴찌, 20년 뒤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발표, 바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기업에서는요,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자체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까요? 자, 1번 찬성, 2번 반대, 샵 1200번으로 그리고 앱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 소멸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저출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지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예. 현재 그 대선을 앞두고 어떤 그 출산 정책들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뭐 난임 지원이라든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받기 위해서 이 소득 기준이 있어요. 네.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이제 뭐 좀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맞벌이 부부 경우에 거기에 걸리게 되겠죠. 아하. 정작 필요한 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소득 기준을 없애자. 이런 공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자녀 기준이 있어요. 다자녀가 되면 여러 혜택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3명이 다자녀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이 2자녀로 줄인다. 그리고 3자녀일 경우에는 그 자녀 모두에게 3명 모두에게 대학 등록금을 다 면제시키자. 네. 그리고 2명에 대해서도 이제 단계적으로 다자녀로 인정을 해서 대학 등록금을 다 면제하자. 네. 이런 공약들이 각 정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현장의 임신이래요. 민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얘기 나오니까 임신을 해야 출산을 되니까. 하려면 임신이 돼야죠. 네. 진행에 혼을 담으시네요. 자, 민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현장 민심 결과는요, 5대1이 나왔어요. 찬성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예. 자, 유일한 반대 의견인 박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외롭지만 소신껏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출산 장려금이 있다고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네. 우리나라나 해외 연구에서 출산 이 장려금의 효과가 다 미비하다고 결론이 많이 났어요. 제 주변에서도 장려금 준다고 애기 낳겠다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만나봤거든요. 아하. 물론 아이 낳을 때 주는 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산이 많다면 주면 좋죠. 근데 네. 어디에도 예산을 먼저 써야 되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일시적인 유인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육, 사교육, 맞아요. 주거, 맞아요. 고용구조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출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눈앞에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것 같고요. 자, 반면 최은지 아나운서는 대찬성이라고 썼어요. 찬성이요. 예. 네. 출산 장려금 받으면은 뭐 더 나을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사실 아직 뭐 미혼이지만, 죄송합니다. 네, 뭐 아직 안 나신 저는 뭐 분한테. 미혼이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래도 2명 이상은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1명만 낳아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이게 뭐 출생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정부가 이만큼 신경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도와 지원 정책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1번. 예, 똑 부러져요, 아주. 자, 좋습니다.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공개합니다. 자, 아직 접수가 안 됐나요? 예. 자, 바로 공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찬성이 87.5%로 반대 의견보다는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 찬성의 의견만큼이나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저출산에 대한 생각 모든 고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